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나왔는데 앞서서 우리 김두일 작가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뭐 무슨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이 차원은 그러진 아니고 않으시겠죠. 이 차원은 아니고 지금 논란에 있어서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보자면 지금 그만두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 그거부터 반박할까요, 제가? 하시죠. 예, 얼마든지. 예.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예. 국민 여론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 네. 당위적으로 위법은 맞으나 위법은 아니나 국민 정서에 뭐 잘못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그동안 얼마나 진영을 날려 먹었습니까? 또 하나 그리고 그렇게 쟁점 법안 처리가 지금 중요한 게 많으니까 사퇴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했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죠. 이게 지지층과 국민들이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중요한 인물이니 쟁점 법안을 지키기 위해 사퇴 못 하겠다. 이런 논리로 힘들게 합니까 지지층을? 예, 정치에서 절반 그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태도라고 봅니다. 태도에서 뭐 태도 일단 중요하죠. 굉장히 큰 실점을 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되려면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아니냐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무적인 해석 자체가 이 민주당 지지층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지지층 분들 입장에서는 정의롭고 갑질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하고 대표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막 참으면서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 이래야 되는 지지층을 왜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원내대표를 유지하시기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그분이 지키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아마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저의 일관된 태도를 사실 아실 겁니다, PD님은. 저는 이런 식의 폭로를 사실 좋아하진 않고요. 폭로에 빈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나온 게 10개가 있다면 네. 한 두세 개는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이 존나 억울할 겁니다. 존나라는 말씀 죄송합니다. 엄청 억울할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7, 8개가 진실에 가깝다면 이게 방어가 되게 어렵고요. 특히 제가 폭로라는 방식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번 건은 좀 사실관계가 좀 드러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김두일 작가는 대부분 다 반박이 된 것이고 그 반박에 따른 추가 반박이 없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더 크지 않는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 보시던데. 추가 반박이 없는 이유는 지금 아이템이 음. 화수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계속 터집니다 지금. 단독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전직 보좌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나온 그것도 잘 아시겠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들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예비군을 해주고 뭐 국정원 과제를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카카오톡으로 나왔더만 보니까. 문자, 예. 카톡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그게 이제 보좌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공적 사적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빠가 대신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의원이.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입만 먹겠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이제 그 순간에 그 일을 하는 대신 국정에 중요한 뭐 대정부 질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좌관이 가서 그거 제가 빨리 처리해 놓을게요. 이거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많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정도의 건들이 지금 단독으로 계속 풀립니다. 그것도 MBC 같은 데서 풀립니다. 무슨 이제 보수 언론에서 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다는 거는요, 이런 소위 이제 잽 같은 게, 제 보좌관 입장에서 보면 저런 건 한 100개, 200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화수분이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에 없는 일. 아하.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면 이건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 보좌관들에게 그 직권남용을 했다. 이건 사실 좀 그게 불분명한 모호한 영역이죠. 모호하죠. 그게 그러니까 뭐 왜냐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무라는 게 어디까지냐를 사실 구체적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라고 정해놓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일들을 그 의원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해주었는데 그 일들이 보면 의무에 없는 일들이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과하다면 또 이제 법적 투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예비군 훈련 문제를 왜 저기 보좌진이 해결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또 드리자면
이게 구의원 법카 이거는요. 사실 그때 아까 김두일 작가님께서도 뭐 이렇게 무혐의가 났다고 하시는데 당시 CCTV가 오래전 일이라서 확인이 불가하다 하고 무혐의 된 겁니다. 포렌식도 안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백 녹취도 있거든요. 그때 구의원이 그 CCTV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녹취도 나온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치명타 같아요. 제가 이제 딴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 영역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구의원 법카라 그래서 구의원들이 이제 겸직이 되니까 네. 다른 사업체 운영하는 법카를 쓰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구의원 부의장 법카랍니다. 이거는 못 보던 신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순풍삼구니까 예전에 시트콤이 유튜브에서 화제인데 그 오지명 선생님 명언이 있습니다. 야, 네가 하는 건 흉내도 못 내겠다. 저는 흉내도 감히 못 낼 것 같은 신기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하. 이게 그 어떤 일개 이름 없는 보좌관이 아니라 대한변협과 연관돼 있는 알고 인사들이다.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사실은 매일신문 최은민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조직적인 어떤 세력에 의한 김병기 음해다 이렇게 본다면 또 다른 맥락이 또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적인 음해다라는 것을 규명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네. 뭐 동기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거기를 뭐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건들이 예. 좀 민주당 지지층 분들 입장에서도 좀 방어하시기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앞에 이제 김두일 작가님이 나오셔서 제가 네.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긴 했는데 김두일 작가님의 생각의 전반적인 그 생각의 큰 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조금 방어하시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고, 이게 사실은 좀 이런 걸로 변호나 방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김두일 작가도.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그 작가님 네. 평소에 봤으니까 방송을. 다만 이제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안타까우신 거죠. 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좀 천착하다 보니까 보시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가 봤을 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 병원 새치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국민 정서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아시다잖아요. 우리 또 그 병원 예를 들면 가면 어디 취업으로 인해서 모든 청춘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자기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덕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걸로 무너지는 정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쿠팡 사장을 만나서 지금 이 전 보좌관들 취업을 약간 불이익을 주자고 했다라는 게 이제 보좌인들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이제 김병기 원대께서는 그냥 이제 본인이 만든 자료를 갖고 가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보좌진 입장에서 그런 대관을 만나서 소위 이제 민간 기업을 만나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은 그것도 이제 보좌진에 대해서 불이익 줘라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네. 게 이제 보좌진 주장이고요. 저는 뭐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해명이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해명도 사실 저는 좀 깔끔한 느낌은 아니에요. 원래면 삼선 의원, 여당 의원이면요 보좌관이 사전에 그 기업 대관팀하고 조율해서요 그 쟁점 사안을 거기서 만들어 옵니다 자료를. 그렇지. 의원이 자료 만들어 가지고 야 좀 사장님 와서 보세요.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왜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하냐 이거예요. 삼선 정확한 의원이 말씀. 원내대표가 이게 삼선 원내대표 차원에서 나올 만한 논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강선우 의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재선이잖아요. 재선이죠. 재선 의원이고 뭐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보더라도 특히 이분은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네. 위기 대응, 네. 위기 관리의 그렇지,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말 말씀처럼 이 정도 리스크를 예측을 못 하셨다면 그것도 좀 문제 아닐까? 게다가 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명운을 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무슨 개별 선거에 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거기에 운명이 좌지우지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결과는 그럴 겁니다. 선거에서 지면은 이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점수를 따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해야 될 판에 지금 원내대표가 이런 논란을 발생시켜 놓고 수습은 못 하고 있고 이게 참 이게 염려가 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거의 연타로 한 10연타를 맞으신 거고 약간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듯하면은 나는 차라리 그 보좌진들 만나가지고 만나야 돼요. 미안하다. 대포 한 잔 해야 됩니다. 이거. 미안하다. 내가 그땐 정말 잘못했고 이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 뜻을 가진 동지 아니었냐? 아니었냐? 예.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뭐 인간적으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지금 화를 내시거나 전면전으로 대응해서는 아이템이 너무 많을 것이다. 거의 뭐 지나가다가 양말 있네 이거 아이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아이템이 계속 준비를 나올 많이 수 한 것 같아 보니까. 그쵸. 거기에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논란을 수습하라는 거야. 그렇죠. 논란을 그것이 또 수습하라. 어떤 이제 책임 있는 지금 원내대표시고 만약 원내대표를 지금 앞으로 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중요한 삼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저는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잘못한 거에는 처벌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너무 인간적 나락을 보내는 거에도 반대합니다. 그렇지. 이걸로 나락을 보내는 것도 반대. 그러니까 나락을 해요. 보내는 김병기 문화가 원내대표.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사과해서 어느 정도로 그래 잘못하고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고 우린 이렇게 가자라는 문화가 있으면 사과도 하는데 지금 너무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너무 강대강으로 지금 붙으시는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있어요. 사실은 나 총선 때 2012년 그때 슬픈 과거를. 그때 이제 사실은 그 김어준 총수가 아하. 그 막 곳곳에서 사과하라 사퇴하라 그랬을 때 하면 안 된다고 와서 저한테 그랬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사과는 했거든요. 안 하는 게 나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여러 생각이 들죠. 그때 들긴 이제 들었죠. 선거의 또 막바지에서는 또 약간 다른 논리가 기세 싸움이니까. 선거 논리가 또 있는 거죠. 예. 참 불가피한 건데 예. 뭐 마키아벨리적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일단 1번 빨리 만나셔라. 만나시면 좋겠고 그래도 정리가 쉽게는 안 될 수 있으나 어떻게든 이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너무 열을 냈네. 죄송합니다. 뭐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이 난국을 빨리 수습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